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법안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노동계는 임금을 삭감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사용자들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천차만별인데요. 강은달의 기자가 이번 주 현장인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혁 저지를 위해서 신참, 조법, 동력생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은 호소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요술방망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압도적 찬성. 월 단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기업이 최저임금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판단할 때 기준으로 보는 임금의 항목을 말합니다. 지금은 다달이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정도만 포함이 되는데요. 하지만 법이 본격 시행되면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넘는 금액도 최저임금으로 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기본급 140만 원, 상여금 50만 원, 숙식비 30만 원을 받는 경우 지금은 최저임금제 위반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위반이 아닙니다. 상여금에서 올해 월 최저임금 157만 원의 25%인 39만 원 정도를 뺀 11만 원, 그리고 숙식비에서 역시 최저임금의 7%인 11만 원 정도를 뺀 19만 원까지 합하면 이미 170만 원 넘는 돈이 되죠.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이미 법정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고 있는 게 됩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배관 부속품 제조업체에서 14년째 일하는 정모 씨는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습니다. 연 상여금은 기본급의 500%였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자 회사가 이중 100%를 이미 기본급에 녹였습니다. 내년에 또 100% 또 녹이고 후년에 100% 녹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녹이다 보면은 2024년도까지는 아무리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앞서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돼도 연소득 2,500만 원 이하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21만 6천 명은 기대 이익이 줄어드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조리사나 급식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교육공무직 4년차 기준으로 급식비 13만 원, 교통비 6만 원, 총 19만 원을 복지비로 받는데 내년에 월 6만 원, 그러니까 연 70만 원 이상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내 임금 가지고 장난치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분노하고 있죠. 우린 2,500만 원 언저리거든요. 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2,500만 원 이상 임금이 오르지 않는 거야? 이번 법안에는 최저임금 인상 후 인건비 부담을 호소해온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됐지만 사용자들도 각기 상황이 다릅니다. 단체 협약에 개별 또는 분기로 전기 상여금이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월 전기 상여금으로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숨통이 좀 트이게 됐다는 표정이지만 상여금 없이 단기 알바를 주로 고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르는 만큼 부담이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건가?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입법하는 개정이 되거나 그러니까 입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도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라고 하면 정말로 접는 사람도 많이 생길 거고.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치 않고 산입범위를 핑계로 인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급격한 임금 인상을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본인의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 양대 노총은 대정부 투쟁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선언에 이어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위에 불참하기로 했고 한국노총은 위원들이 모두 사퇴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전혀 사전에 정지 작업이 없이 그냥 발표를 하니까 근로자 쪽에서는 기본급에 대해서만 6.4%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정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 좀 이렇게 기초를 다져놓고 했었으면 되는데
임금 양극화를 줄여가야 하지만 그 부담을 일부가 떠안은 듯한 현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조정이 되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뭐 새로운 우리 사회의 그 경제 질서, 노동 질서를 새로 만드는 그런 큰 일종의 청사진은 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기권이나 반대표를 던진 일부 여당 의원들은 노동계를 설득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변수가 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법은 바뀔 겁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계층들을 위해 어느 때보다 세심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